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6월 16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FOMC 정리의 회의를 앞두고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나온 영향 등으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기 심리가 커진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다우 지수 마이너스 0.27%, 그리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0.20%,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71%로 이렇게 또 한 차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네요. S&P 500 지수랑 나스닥 지수는 전날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요. 이 FOMC 경계감에 두 지수는 모두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이렇게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이제 유가가 1% 이상 오른 데 힘입어서 에너지 관련주가 거의 2%대 이상 상승하고 산업과 유틸리티, 금융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하루였어요. 반면에 부동산 관련주는 1% 하락했고 기술주와 통신주 그리고 소비자 관련주 모두 하락한 모습을 보인 날이었네요. 투자자들은 이날부터 다음 날까지 예정된 연준의 FOMC 정리회의와 경제지표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정책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 전망치와 경제 성장률, 물가 전망치 등의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시장이 주목하는 이벤트죠. 파월 의장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테이퍼링 힌트를 줄지가 현재 시장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편 FOMC 경계감 속 10년물 국채금리는 1.5% 수준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는 등 미 국채금리는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5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3% 감소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5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전월 대비 0.8% 상승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미국에서 소비자들의 지출 형태가 바뀌는 동시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원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소매 판매 규모가 전월 대비 1.3% 줄어든 거죠. 미국 경제의 3분의 2는 소비자 지출에서 나오고 이 가운데 3분의 1이 소매상에서 발생합니다. 소매 판매는 4월에 0.9% 증가했지만 지난달에 다시 감소한 거죠. 이를 두고 외신은 소비자들이 경제 개방 초기에는 주로 상품을 구입했지만 이제는 여행 같은 서비스 분야로 지출 방향을 바꾸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행이나 숙박 등 서비스 부분 매출은 소매 판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5월 소매 판매가 감소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경제 재개가 가속화되면서 수요가 늘어났지만 공급 부족 현상도 함께 지속됐기 때문인 거죠. 5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8% 올라 예상치를 웃돌았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6.6% 급등하면서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의 산업 생산도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연준의 발표에 따르면 5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8%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물가 지표가 대체로 광세를 보이면서 시장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또 그리고 유럽연합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회원국들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백신 여권 도입을 최종 승인했다라고 하네요. 또 이에 따라서 백신 여권 관련주들 한 번씩 또 출렁일 수 있으니 한번 우리 정리해 둔 거 다들 아시죠? 관련주들 흐름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이 지난 17년간 지속된 에어버스와 보잉 간의 항공기 보조금 분쟁을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미국과 유럽 간 무역 마찰 우려가 좀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브뤼셀에서 양측이 5년간 이번 분쟁에 따른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현재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이날 기준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전 세계 누적 사망자의 15.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이날부터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대폭 해제했다고 하네요. 또 이제 WTI 유가 쪽 한번 보면요. WTI 가격이 올 초 대비 50%가량 올랐습니다. 이날 유가는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외신은 부족한 공급과 늘어나는 수요의 불일치로 유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시장에서 힘을 얻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시장에서 드는 주요 근거는 세계 정유사들의 원유 시추 투자액 감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알래스카 원유 수출을 중단시키는 등 친환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또 JP모건은 원유 생산을 늘리기 위해 현재 예정된 투자액은 2030년까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6천억 달러 부족하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지난해 미 셰일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거나 재정난에 처했었지만 원유 수요는 당분간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다는 예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유를 대체할 에너지가 아직까지는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인 거죠. 국제에너지기구는 세계 원유 수요가 내년 말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적어도 2026년까지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유 WTI 7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24달러, 1.75% 상승한 72.12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에너지주 흐름도 어제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에선 사실 대표적인 원유주는 S-오일 아니면 GS, SK이노베이션 요 정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면 좋겠고 또 그 외에 관련된 석유주들 또 많이 있죠. 그런 거 한번 쭉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제 또 종목별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어제는 다 대체로 약세를 보였죠. 주요 기술주인 이 빵주 모두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제 1.6% 빠지면서 좀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었고요. 애플 마이너스 0.64%, 그리고 또 구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84%, 또 페이스북이랑 아마존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또 이제 주요 기술주인 우리 이 테슬라 또 안 볼 수가 없죠. 전날 1%대 이렇게 올랐던 테슬라는 거의 3% 가까이 마이너스 2.97% 하락하면서 다시 60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쭉 체크를 해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은 장이었어요. 이 와중에 이제 그나마 좀 해지 수단으로 보는 이제 은행주들이 좀 선방을 했고, 그리고 에너지주들, 이렇게 에너지 쪽이 또 괜찮게 움직였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또 이어서 한번 소개해드릴 이야기는요. 뉴욕 증시에서 이 IPO 대어로 꼽히고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이죠.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트라이프는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추진할 초기 공모를 위해 토대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글로벌 온라인 결제 기업 스트라이프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기존 주주들로부터 회사의 대규모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해요. 투자자들의 입찰액이 무려 4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기존 주주들은 스트라이프의 주가 상승이 아직 멀었다고 보고 있다고 하고, 또 스트라이프의 새로운 주주가 된 투자처로는 전자상거래 회사인 이 쇼피파이, 그리고 미국 벤처 캐피탈 회사인 쇠카이어 캐피탈 등으로 이들이 투자한 금액은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스트라이프는 지난 3월 투자 라운드 이후에 950억 달러, 한화로 약 107조 원에 달한 것으로 이 실리콘밸리에서 기업 가치가 가장 높은 민간 기업이 됐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입찰 제안은 스타트업 투자자가 전통적인 자금 조달 외에 더 많은 지분을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스타트업 사이에서 인기 있는 자금 조달 루트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소프트뱅크는 과거 우버가 비공개 회사였을 때 2017년 공개 제안에서 70억 달러 규모의 우버 주식을 인수한 바 있죠. 이처럼 지금 또 시장에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IPO 대여, 이 핀테크 스타트업인 스트라이프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같이 좀 눈여겨서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은 사실 뭐 딱히 뭐 이렇게 더 어떤 종목들을 이야기할 게 없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좀 채워봤는데요. 오늘 우리나라장 또 어떻게 흘러갈지, 미국장이 안 좋았어서 또 걱정이 많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는 또 장 열려봐야 아는 거니까 우리는 또 우리 장 안에서 열심히 대응하면서 오늘 장도 화이팅 합시다. 오늘도 주식 누나가 12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올게요.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